자, 안녕하세요. 안 보이네? 안녕하세요. 그 회계사 이제 그저께 시험 봤었죠. 그저께 시험 본 회계사 1차 시험 문제를 좀 오늘 풀어볼까 하는데요. 어, 제가 어제 풀어봤죠. 어제 풀어봤는데 쉽습니다. 쉽게 나왔어요. 난이도는 일단 제가 볼 때는 뭐 아주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중하예요. 10문제 나오잖아요. 근데 대부분 중하고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 것 같은 문제 한 2문제 정도가 있었을 뿐이지 전반적인 난이도는 좀 낮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 또는 하 문제들이 많았고 또 그 유형을 보면 유형은 대부분이 새로운 유형이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 지금까지 세무사, 회계사 시험에서 기출됐던 유형들 조금 변형시켜가지고 나온 문제여서 기출 문제들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기출 문제만 열심히 풀어보셨으면 충분히 다는 못 맞추죠. 7문제에서 8문제까지는 맞출 수 있는 정도로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씩 한번 문제를 볼게요. 41번 문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볼 건데요. 자, 제가 프린트물로 벌써 다 풀이까지 해가지고 작성을 해놨고요. 풀이까지 작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실제 시험 문제지 아니고 제가 이제 따로 이제 좀 옮겨가지고 좀 편집을 했는데요. 41번 문제 보면 X 1년 초에 설립된 대하는 자동차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원가 문제 무조건 초에 설립된 이런 표현 나오면 무조건 기초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초 원재료도 없고 기초 제공품도 없고 기초 제품도 없습니다. 이 상황 하에서 X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원가가 발생했다 해서 이제 박스로 원가 자료들이 쭉 나와 있는데 쭉 보니까 슬쩍 봐도 뭐 재료 원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에 보면 뭐 광고 선전비까지 뭐냐면 제조 원가랑 판관비, 그쵸? 비제조 원가인 판관비를 막 섞어 놓은 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 첫 번째 직접 재료 원가 돼 있고 두 번째는 간접 재료 원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를 또 여러분이 구분해 봐라 이런 문제죠. 그리고 판매직급여, 공장 근로자급여, 감독자급여, 관리직급여, 공장 감가상각비, 광고손잡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바탕으로 원가 계산했을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어요. 그리고 단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50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기초제공품은 없다고요. 초에 설립했으니까 기초제공품은 없고 기말 제공품 가액은 50원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죠. 그러면 그 박스에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다는 거죠. 정리해 보면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다 써져 있으니까 여기만 보시면 돼요. 자, 직접 재료 원가 550원 뭐예요? 직접 재료 원가죠. 직접 재료 원가. 그렇죠? 두 번째, 간접 재료 원가 150원. 간접 재료 원가니까 뭐예요? 제조 간접 원가로 보내줘야겠죠. 제조 간접 원가. 그렇죠? 그리고 판매직 급여 150원. 뭐예요? 이거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다 아니죠? 그냥 판관비입니다. 판관비에다가 넣어줘야겠죠. 그다음에 공장 근로자 급여 600원이라고 돼 있는데 공장 근로자 급여면 뭐예요? 직접 노무 원가죠. 생산 라인 제조 공정에서 직접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니까 직접 노무 원가예요. 그거 이제 대비되는 게 이거죠. 공장 감독자 급여 300원인데 얘는 직접 생산 라인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장장님은. 그래서 이 급여는 뭐예요? 간접 노무원가여서 어디로 보내줘요? 여기 제조 간접 원가로 보내줘야겠죠. 그리고 관리직 급여 35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 본사 관리직 직원의 급여가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좀 더 명확하겠지만 사실 그냥 관리직 급여라고 돼 있으면 이거 아무래도 본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급여라고 봐야 되니까 이거죠. 판매 관리비 가장 대표적인 게 판매직 관리직 직원들의 급여예요. 그래서 요 350원 어디로 보내줍니까? 판관비로 보내줘야겠죠. 그리고 공장 감가상각비 뭐예요? 공장 감가상각비면 공장에서 발생한 거니까 제조원가 맞는데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아니니까 제조 간접원가죠. 제조 간접원가로 보내주고 마지막 남아있는 광고 손준비도 당연히 우리가 제조원가가 아니니까 판관비로 보내줘야 돼서 판관비부터 시작해서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 간접원가로 다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집계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집계했어요. 이렇게 다 집계해봤어. 그래서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그리고 제조 간접원가 합계 내봤고요. 판관비 합계 내봤습니다. 그렇죠? 이 상황 하에서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한번 볼게요. 여기 있어요. 자료. 요 앞에. 자, 첫 번째 기본 원가는 1,050원이다 이렇게 돼 있죠. 기본 원가 뭐예요? 직접 재료 원가랑 직접 노무 원가 합쳐서 기본 원가 또는 기초 원가라고 하니까 이 두 개 합친 금액이에요. 그러면 1,150원이 될 텐데 거기 1,050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잘못됐죠. 2번 보면 제조 간접 원가는 1,500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조 간접 원가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1,450원이었어요. 그렇죠? 자, 3번 재고 불능 원가는 500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재고 불능 원가가 뭐예요? 재고 불능 원가가 우리가 자,
단기 기간 비용 처리하는 기간 원가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관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고 불능원가 돼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거 공부, 전부원가 계산, 변동원가 계산, 초변동원가 계산 공부할 때는 제품의 원가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해 따라서 우리가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기간 비용으로 볼 수도 있고 제품 원가로 볼 수도 있어. 그렇죠? 제품 원가로 본다는 것은 재고 가능 원가니까. 그런데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전부 원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우리가 고정 제조 간접 원가까지도, 물론 여기 고정 제조 간접 원가 뭐 정확하게 감가상각비는 당연히 고정 제조 간접 원가겠지만 제조 간접 원가 총 합계가 1,450원인데 여기서 뭐 구분해 가지고 그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판관비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재고 불능 원가 500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판관비인 우리 이쪽에 나와 있는 600원이 되겠죠. 4번 보면 단기총 제조원가는 2,700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단기총 제조원가 뭐예요? 여기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 간접원가까지 이렇게 합치는 거죠. 다 합쳐보면 이게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2,600원이 나와요. 이 합친 금액이 2,600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게 단기 제품 제조원가인데 단기 제품 제조원가 뭐예요? 이 세 개 합친 게 단기 총 제조원가니까 여기다 플러스 기초 제공품 더해주고 마이너스 기말 제공품 해주면 되는데 기초가 없어요. 이 문제는. 그렇죠? 초에 설립했으니까 기초가 없고 기말에 남아있는 제공품 얼마라고 했죠? 50원이라고 했죠? 50원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2,600원에서 50원 빼주니까 2,550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맞는 건 5번이네요. 너무 쉬웠던 문제예요. 이 정도 문제는 당연히 풀어야죠. 넘겨서 42번 볼게요. 자, X 1년 초에 또 초죠. 기초 없다고요. 기초 없어요, 무조건. 예. 대안은 정상 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제조 간접 원가 배부 기준은 직접 노무 시간이래요. 자, 대안은 단기 초에 제조 간접 원가를 32,000원으로 직접 노무 시간을 4,000시간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바로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정상 원가 계산 사용하고 있고 예상되는 제조 간접 원가가 나왔고 예상되는 조업도 수준이 직접 노무 시간으로 나왔으니까 32,000원을 4,000시간으로 나눠주면 정상 원가 계산 하에서 제조 간접 원가 예정 배부율은 노무 시간당 8원이겠다. 여기 그쵸? 32,000원을 우리가 4,000시간으로 나눠서 제조 간접 원가 예정 배부율이 시간당 8원이겠다라고 벌써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산 및 판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해서 이제 박스를 읽어보면 많이 봤던 거죠. 우리 제조기업의 원가 흐름과 섞어서 문제 내는 겁니다. 자, 세 가지 작업 101, 102, 103을 착수하였고 그 중에 101과 102를 완성했습니다. 우리가 X1년 맨 처음에 보면 X1년 초에 설립했기 때문에 기초 제공품이 없는 상태예요. 기초 제공품이 없는 상태에서 101, 102, 103 착수했는데 101과 102를 완성했으니까 101과 102는 제품이 될 거고 남아있는 것은 103 기말 제공품이 되겠죠. 자, 단기 중에 발생한 제조 경비는 12,500원이며 이는 감가상각비 9,000원과 임차료 3,5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서 여러분 요 12,500원이 뭘 말하는 거예요?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원가예요. 자, 사실 이 문제는 조금 우리가 원래 재료원가가 있고 그렇죠? 노무원가 그리고 이제 경비라고 하죠. 이거를 우리가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분류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추적이 가능한 것, 추적이 불가능한 것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 여기를 추적이 가능한 재료원가를 직접 재료원가라고 부르고 그렇죠? 추적이 가능한 노무원가를 직접 노무원가라고 부르고 여기 추적이 불가능한 재료원가를 간접 재료원가라고 부르고 추적이 불가능한 노무원가를 간접 노무원가라고 부르고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를 제조 경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얘네들을 다 합쳐서 제조 간접원가야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그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 실제 발생한 거겠죠. 발생한 제조 경비는 12,500원이라고 돼 있어요. 얘가 12,500원이라는 거죠. 12,500원. 그렇죠. 그래서 얘를 그냥 얘만 제조 경비만 발생한 거야. 제조 간접원가는 간접 재료원가라든지 간접 노무원가는 발생하지 않았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서도 여러분 이제 문제 풀었을 거야. 그렇지만 정확하게 들어가 보면 거기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원가 이런 표현이 아니고 제조 경비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런 문제들 예전에도 시험에서 이제 기출된 적이 있죠. 어렵게 내면 어떤 거예요?
여기 실제 발생한 뭐예요? 직접 재료원가 여기 그 밑에 이제 박스로 나와 있죠. 오른쪽 가보면 10,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재료원가는 12,000원이 발생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101, 102, 103에 직접 재료원가는 10,000원을 배부해 줬어요. 이렇게 집계를 해줬어. 그러면 2,000원은 간접 재료원가야. 그래서 간접 재료원가가 있는 상황. 그렇죠? 그리고 또 노무 원가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뭐 만약에 10,000원이었어. 이렇게 돼 있는데 101, 102, 103이라는 우리 작업에 집계한 직접 노무 원가는 9,000원 뿐이에요. 그럼 만약에 1,000원이 간접 노무원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2,000원, 1,000원 뭐야?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빼고 간접 재료원가랑 간접 노무원가까지도 집계해서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원가 집계한 이런 유형의 문제들도 예전에 나왔었죠. 근데 그것보다 이건 더 쉬운 문제예요, 그냥. 왜냐면 실제로 발생한 재료 원가라든지 실제로 발생한 노무원가가 얼마야 이런 말이 없으니까 그냥 제조 경비만을 제조 간접 원가라고 바라보고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원가 자료와 실제 사용된 직접 노무 시간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직접 재료 원가랑 직접 노무 원가는 당연히 정상 원가 계산이니까 개별 작업별로 다 추적해가지고 집계를 해놨고 그 밑에 직접 노무 원가 바로 밑에 우리 제조 간접 원가가 와야 될 자리는 우리가 예정 배부할 거니까 시간만 나와 있는 거죠. 그 시간 비율대로 우리가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배분을 해보면 1000시간 곱하기 아까 전에 여기 계산한 8원 해서 8,000원. 여기는 4,000시간이겠죠. 그러면 아니네 500시간이네 500시간 곱하기 8이지 4,000원. 그리고 여기 또 500시간인가 보죠. 500시간 곱하기 8 해가지고 4,0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직접 노무 시간을 제시해주고 제조 간접 원가를 예정 배부해 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01은 단기 중에 16,000원에 판매됐다고 했어요. 판매됐으면 아까 전에 101과 102가 완성됐는데 우리가 101은 판매됐으니까 101은 매출 원가가 되겠죠. 101에 집계된 원가는 매출 원가가 될 거예요. 102는 기말 현재 판매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기말 제품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자, 문제 물어보는 게 대안이 기말에 제조 간접 원가 배부 차이를 총원가 기준 비례배부법으로 조정할 경우 대안에 X1년도 매출 총 이익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매출 총 이익을 물어봤으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주면 되는데 매출액은 아까 전에 박스에서 맨 마지막 줄에 101이 16,000원에 팔렸다고 했으니까 그 16,000원이 매출액.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예정 배부된 금액으로 쭉 계산이 돼 있지만 이것을 차이 조정까지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101이 차이 조정 후의 가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면 그게 바로 매출원가. 이렇게 되는 계산 구조이죠. 그래서 문제 풀어보면 101 여기 다시 보세요. 101, 102, 103인데 103은 완성하지 못했으니까 재공품. 101과 102는 완성시켰는데 그중에 101만 팔렸으니까 101이 매출원가. 직접 재료원가랑 직접 노무원가는 문제에 다 제시돼 있고 우리가 여기 노무 시간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을 시간당 8원씩 곱해서 예정 배분을 해보면 8,000원, 4,000원, 4,000원 다 합쳐서 16,000원이 제조 간접 원가가 배부가 됐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박스에서 뭐라고 했어요? 박스에서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줄에 단기에 발생한 총 제조 경비 얘가 제조 간접 원가라고 했죠. 12,000 우리가 500원이라고 했으니까 3,500원이 과대 배부됐네요. 3,500원이 과대 배부됐죠. 그럼 이 3,500원 과대 배부된 금액을 우리가 조정해 주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총원가 비례배분법, 원가 요소 비례배분법, 매출원가 조정법, 영업외 손익법이 있는데 총원가 비례배분법 사용해가지고 차이를 조정하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여기 우리가 차이를 조정하기 전에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 간접원가 다 합친 총원가 102도 총원가, 103도 총원가 그렇죠? 합계 35,000원 바라보면서 3,500원을 뭐예요? 요 비율대로 우리가 차감해주면 되는 거죠. 숫자가 예쁘잖아요. 그렇죠? 35,000원, 3,500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냥 10%씩 빼주면 돼. 10%씩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101 차이 조정한 이후에 요 13,500원이 바로 매출 원가가 되니까 뭐예요? 그 박스에 나와 있었던 아까 전에 매출액 16,000원에서 빼주면 매출 총 이익이 나오겠죠. 이 문제도 되게 쉬운 문제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가 좀 더 어렵게 내려고 했으면 재료원가가 얼마다. 그렇죠? 그리고 노무원가는 얼마다. 근데 문제에 101, 102, 103에 집계되어 있는 이 직접 재료원가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게 해서 여기서 뭐예요?
간접 재료원가랑 간접 노무원가까지도 추정해가지고 제조경비랑 합쳐서 제조간접원가를 우리가 구하게 하는,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까지도 구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어려운 거지. 이건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43번 문제 한번 볼게요. 43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조금 이게 그나마 제일 어려웠었던 문제 같은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 이제 객관식 공부하면서 문제 풀어보셨으면 과거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훨씬 더 어려운 유형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기출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렵지 않게 접근했을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대안은 단일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종합 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선입선출법을 사용한다. 자, 무슨 문제인지 딱 그냥 제시해 줬죠. 우리 종합원가 계산 문제야 나는. 그리고 선입선출법으로 우리가 문제 풀어야 돼. 왁구를 선입선출법에 왁구를 적용해야 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제조 시 직접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 항상 나오는 말이죠.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자, 대안에 단기 생산활동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로 안의 숫자는 전환원가의 완성도를 의미한다 했습니다. 박스를 보니까 기초제공품이 1000개 있었는데 예의 괄호 열고 완성도가 있어야 되는데 완성도를 몰라요. 그럼 이제 물량 흐름만 먼저 파악해 보면 기초가 1000개 있었는데 단기에 추가로 투입한 게, 착수한 게 10,000개예요. 그럼 11,000개를 만지작거렸는데 기말 제공품으로 남아 있는 게 2,000개입니다. 그러면 완성된 것은 우리가 이 문제 보면 뭐 공손,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공손 및 감소는 없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야 돼. 일반적으로 많이 그런 표현 많이 봤죠. 없어도 우리가 공손이 발생했다라는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완성품이 9,000개 나왔구나라고 일단 물량 흐름을 파악해야겠죠. 그리고 기초제품은 당연히 전기의 기말 제공품으로서 직접 재료원가랑 가공원가를, 전환원가를 받아서 넘어왔고 단기 투입한 원가가 직접 재료원가랑 전환원가로 구분돼서 나와 있죠. 자, 그 밑에 이제 단기에 매출원가는 140만 원이고 기초제품 재고액은 30만 원, 기말제품 재고액은 15만 6천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나와 있는 단기 매출원가, 기초제품 재고액, 기말제품 재고액, 이거는 뭐 알려주려고 여기 적어놓은 거예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얼마인지. 그렇죠? 왜냐면 매출원가가 이거잖아요. 매출원가가 기초 제품 더하기 단기 제품 제조원가 빼기 기말에 남아있는 제품이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보면 매출원가 알려줬고 기초 제품 알려줬고 기말 제품 알려줬으니까 뭐예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알려준 거죠. 그래서 매출원가 금액인 계산해 보세요. 바로 140만 원에서 기초 제품 재고액 30만 원을 우리가 더해주는 게 아니라 빼주고 반대로, 그렇죠? 기말 제품가액 15만 6천 원을 반대로 더해주면, 그렇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나올 텐데 계산해 보면 125만 6천 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 물어보는 게 밑에 이제 박스 밑에 단기에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전환원가는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자, 이게 종합원가 계산 문제인데 선입선출법으로 풀라고 했고, 여러분 이제 숫자는 보지 말고 선입선출법의 왁구가 이거잖아요.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재료원가 측면, 전환원가 측면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완성품 원가, 기말지용품 원가 계산하는 게 바로 이 선입선출법의 왁구인데, 이건 뭘 물어보고 있어요? 얘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기 얘를 물어보고 있어요. 전환원가 측면에, 가공원가 측면에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얘 얼마인지 이거 물어보는 문제죠. 그렇죠? 이걸 물어보는 문제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중간 과정을 물어보면 뭐예요? 마지막까지 아직 안 갔죠? 그럼 마지막을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문제에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 계산한 125만 6천 원이 뭡니까? 얘가 완성품 원가야. 완성품 원가. 그렇죠? 여러분 이 문제도 조금 좀 아쉬운 것들이 많아요. 저는 제 생각엔 그래요. 우리가 종합원가 계산에서 완성품 원가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잖아. 종합원가 계산은 우리가 연속되는 공정에서 공정별로 원가를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정별로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해당 공정에서 완성됐어도 최종 제품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안 부르고 항상 완성품 원가라고 부르는 것이고, 최종 공정에서 완성되면 그것을 우리가 그 완성품 원가를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 전 공정에서 발생한 원가는 전 공정 대체 원가라는 이름으로 앞 공정으로, 그 다음 공정으로, 후속 공정으로 계속 보내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는 만약에 정확하게 내려고 했다면 단일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까지는 좋아. 근데 단일 공정이라고 좀 표시가 돼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없어도 어쩔 수 없어. 이 125만 6천 원이 뭐예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완성품 원가입니다. 완성품 원가. 그럼 보세요. 이제 채워볼게요. 빈칸을 다시. 자, 물량 흐름을 우리가 파악했어요. 기초제품 1000개 있는데 완성도는 몰라요. 그런데 아까 물량 흐름 파악해서 총 완성된 게 9000개라는 거 알았으니까 뭐예요? 착수해서 완성한 것은 8000개예요. 그렇죠? 기말 제공품으로 2000개 남아 있는데 40% 완성시켰습니다. 그럼 재료 원가랑 가공 원가로 나누어서 완성품 환산량 이제 계산합니다. 자, 기초용품 1000개는 완성도를 몰라도 뭐예요? 재료 원가는 우리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왜 그래요? 재료는 공정 초기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럼 얘가 전기의 기말제공품으로서 5%를 완성시켰든 10% 완성시켰든 20%를 완성시켰든 재료는 벌써 전기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단기에는 재료가 하나도 안 들어가죠. 그런데 전원원가 측면으로 바라보면 뭐예요? 이 기초용품 완성도를 모르니까 전기까지 완성시킨 완성도를 모르니까 단기에 얼마큼 추가 가공해야 되는지 얘를 몰라요. 얘도 모릅니다. 당연히 몰라. 그렇죠? 얘도 몰라요. 그럼 나머지는 채울 수 있죠. 단기 착수해서 완성한 것은 8,000이죠 그냥. 기말제공품 2,000개 남아있는데 재료는 초기에 들어가니까 2,000이죠. 다 들어갔어요. 근데 가공은 얼마큼만 합니까? 40%만 가공할 거니까 800이죠. 그러면 보세요. 자, 재료원가 측면과 전원원가 측면으로 총 완성품 환산량을 집계해 볼 때 재료원가는 10,000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원원가는 여기도 모르죠.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데 자, 재료원가, 전원원가 이렇게 나눠봤을 때 재료원가는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이 50만 원을 만 개의 환산량으로 나눠서 한 개당 50원이라는 거 알지만 얘를 모른다고요. 얘 물어보는 문제인데 그러면 보세요. 이제 완성품 원가와 기말제품 원가로 구분해 줄 건데 완성품 원가가 우리 벌써 계산해 봤다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완성품 원가니까 125만 6천 원이고 얘는 뭐예요? 까먹으면 안 되죠. 항상 기초제공품, 그렇죠? 기초제공품의 가액 거기 나와 있죠. 20만 원이라고 제가 그냥 썼는데 뭐예요? 직접 재료 원가 10만 원과 전원원가 10만 원 합쳐서 20만 원. 기초제공품의 원가 더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뭐예요? 자, 재료 원가 측면으로 바라보면 8,000개 곱하기 50원, 그렇죠? 그다음에 뭐예요? 여기가 바로 뭐예요? 완성품 여기 환산량 곱하기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인데 여기에 전환 원가가 계산돼야 될 이 파트를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죠. 그렇죠?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모르지만 우리가 곱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 여기 125만 6천 원이니까. 그래서 결론이 완성품의 단기 전환 원가 금액이 얘가 그렇죠? 65만 6천 원이라는 거 알았다고요. 그럼 뭘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이거 알았다고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기말 제공품에 포함된 그럼 단기 전환 원가는 6만 4천 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항상 물량 흐름만 주로 보는데 여기 제공품 계정에서 보면 기초 제공품이 있고 이 기초 제공품은 당연히 뭐예요? 전기의 기말 제공품으로서 재료 원가랑 가공 원가를 받아서 넘어오자. 여기 뭐라고 쓰는 거냐면 우리가 물량 흐름이라고 한다면 착수라고 쓰겠지만 원가라고 바라보면 단기 투입 또는 단기 발생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재료 원가, 가공 원가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근데 이 가공 원가 금액이 뭐라고 했어? 얼마라고 했냐면 단기에 발생한 가공 원가, 전원 원가가 72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공손이 없는 상태에서 완성되거나 아니면 기말 제공품으로 남아 있는 건데 우리 선입선출법의 가정은 원가 흐름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완성품에 더해주는 거죠. 이 과정이 바로 뭐예요? 이 과정이 바로 20만 원을 더해주는 과정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재료 원가를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뿌려주죠. 그게 뭐예요? 완성품에 뿌려주는 금액이 8,000개 곱하기 바로 이 50원인 거죠. 그래서 자 여기 완성품은 어떻게 사는 거야? 20만 원 기초제품 원가 가져왔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재료 원가 중에서 얼마 가져오는 겁니까? 8,000개 곱하기 50원. 8,000개 곱하기 단위당 50원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이제 남은 게 가공 원가예요. 가공 원가 어떻게 해요? 요 72만 원을 뭐예요? 완성품과 기말지용품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들어가 있는 금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지금 65만 6천 원.
그러면 기말제공품은 당연히 뭐 이거 기초용품이 더해지거나 뭐 이런 거 아닐 테니까 당연히 재료원가랑 가공원가로 나눠져 있을 텐데 재료원가는 뭐 계산해 볼 필요 없고 72만 원을 완성품과 기말제공품에 뿌려주는 건데 우리가 완성품에 65만 6천 원 넣어줄 거니까 남아있는 72만 원에서 65만 6천 원 빼준 6만 4천 원이 우리가 기말제공품 속에 있는 가공원가라는 거죠. 근데 이 가공원가 6만 4천 원 얘 어떻게 계산된 거예요? 여러분 얘를 알잖아. 자, 기말제공품의 환산량은 800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 6만 4천 원이 바로 환산량 800개 곱하기 드디어 우리가 찾고 싶었었던 뭐예요? 우리가 저당는 것 측면에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되는 거죠. 그럼 요 계산해 보면 이거 80원인가? 80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는 사실은요. 자, 풀고 나니까 조금 이제 복잡한데 요거만 우리가 까먹지 않고 여기다 적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여기가 여러분 결론이 요거 물어보는 거였어요. 요거. 그죠? 여기 60원이라는 거 알았어. 근데 이 문제는 좀 더 어렵게는 제가 만약에 냈다고 한다면 얘를 물어보는 게 낫죠. 예. 그쵸? 예. 그쵸? 얘 60원이라고 한다면 여기 몇 개예요? 72만 원을 총 몇 개로 나눠야지 60원이 됩니까? 만 몇 개? 계산 안 해봤네. 72만 원 나누기 60 해보세요. 12,000개? 12,000개예요. 12,000개 맞아? 여러분 여기 60원이 아니잖아. 80원이야 80원. 12,000개가 나올 수가 없는데 80원. 80원이죠? 80원이니까 나눠주면 몇 개입니까? 예? 크게 말해야 돼. 9,000? 9,000개. 9,000개죠. 그럼 여기 8,800개니까 여기 몇 개예요? 200개죠. 200개. 그러면 단기에 1,000개 중에서 200개 우리가 추가로 완성시켰다는 것은 단기에 가공한 게 20%라는 뜻이니까 여기 완성도는 몇 %가 되겠어요? 80%가 되겠죠. 이게 좀 더 어려웠겠죠. 이렇게 되면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또 나올지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넘겨서 44번 한번 볼게요. 자, 44번 문제. 대안은 두 개의 보조 부문 A와 B, 전력 수선, 그리고 두 개의 생산 부문 C와 D 이렇게 이용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X1년 2월에 각 부문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보조 부문, 생산 부문에서 A, B, C, D가 뭐예요? 보조 부문인 A, B가 다른 보조 부문과 생산 부문에 용역을 얼마큼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봤더니만 뭐예요? 자기가 자기에게도 용역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자가부문 소비 용역이라고 하는데 항상 뭐예요? 무시하고 그냥 문제 풀면 다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A에게 전력 부문인가 보죠. 보내주고 있는 400kW 무시하고 B가 B에게 보내주는 수선 시간 400시간 무시하면 오른쪽으로 합계가 몇이에요? 1600kW, 1600시간. 숫자가 예쁘죠? 둘 다 똑같아. 그렇게 우리가 바꿔줄 수 있어야 돼. 그럼 문제 읽으면서 그냥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A 부문과 B 부문에 집계된 제조간접 원가는 각각 24만 원과 20만 원이래요. 자, 보조 부문 A에 24만 원, 보조 부문 B의 제조간접 원가가 20만 원 집계돼 있습니다. 자, 보조 부문의 원가는 A, B 순으로 단계 배분법을 사용해서 생산 부문에 배부한대요. 단계 배분법을 사용할 때는 어떤 부분부터 우리가 먼저 배부하는지 문제에 제시되어 있어야 되고 A 부분부터 먼저 배부한다는 겁니다. C 부분에서 생산하는 갑제품에 대한 단위당 직접 재료원가는 4,825원이며 생산 단위는 100개래요. 자, 갑제품에 대한 월초 및 월말 제공품은 없습니다. 자, 밑에 읽어보면 대안이 C 부문에서 생산하는 갑제품의 판매 가격을 제품 제조원가의 120%인 12,000원으로 결정할 경우에 갑제품의 단위당 직접 노무원가는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일단 우리가 단계배분법 문제이긴 한데 그걸 일단 차치하고 일단 갑제품의 단위당 우리가 제품 원가는 이 12,000원을 뭐예요? 120%로 나눠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단위당 제품 원가가 요 10,000원이라는 걸 일단 조금 그냥 복잡하게 문제에서 제시해 준 건데
요 단위당 제품원가 10,000원은 결국 뭐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예? 직접 단위당 직접 재료원가, 단위당 직접 노무원가, 단위당 제조 간접원가로 구성되어 있는 걸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물어보는 게 단위당 직접 노무원가 얘 물어보고 있어요. 단위당 직접 노무원가 얘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다고요. 그쵸? 얘를 물어보고 얘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박스에서 보니까 박스에서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점 보면 C부문에서 생산하는 갑제품에 대한 단위당 직접 재료원가는 4,825원이래요. 얘가 여러분 얼마? 얘가 4,825원이래요. 그럼 이 문제 얘를 구하라는 건데 얘는 4,825원이 알려줬죠. 얘는 뭐예요? 얘는 뭐예요? C부문에서 생산하는 거니까 C부문에 뭐예요? 이 단계배부법 사용해가지고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한 다음에 생산량이 100개라고 했고 기초증품도 없고 기말증품도 없다고 했으니까 그냥 100개로 나눠주면 바로 얘가 나오는 거죠. 단계배부법 사용해가지고 제조간접원가 배부해봐. 그럼 C부문에 집계되는 총 제조간접원가 있을 건데 그 총 제조간접원가를 100개로 나눠주면 바로 단위당 제조간접원가야. 그럼 자연스럽게 직접 노무원가 계산하는 문제니까 우리는 요 제조간접원가 C부문에 발생한 제조간접원가 이거 집계하는 문제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면 자, 제가 없앴어요. 400kW, A가 A에게 제공하는 400kW 없앴고 B가 B에게 제공하는 용역 없앴습니다. 그러고 나면 맨 오른쪽에 합계를 1600kW랑 1600시간으로 바꿔줘야 되고 비율 계산해 보면 25%, 50%, 25%. 자, 20%, 30%, 50%의 비율로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자가 부문, 소비 용역 제외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뭐예요? 보조 부문, 생산 부문 이렇게 있는데 뭐예요? 단계 배부법 사용하라고 했고 먼저 A 부문부터 먼저 배부하라고 했으니까 A 부문에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 총 24만 원을 몇 대 몇? 25%대 50%대 25%의 비율로 B, C, D에 그냥 배부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자, B에서는 원래 자체적으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가 20만 원 있다고 했는데 지금 A 부문으로부터 6만 원을 받았으니까 총 26만 원을 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오로지 생산 부문인 C와 D에 몇 대 몇? 3대 5의 비율로 뿌려주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C에 집계된 금액이 21만 7,500원이고 이 21만 7,500원을 100개로 나눠주면 단위당 제조간접원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직접 노무원가 계산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문제도 좀 아쉽습니다. 저는 아쉬워. 왜냐면 여러분 이 문제도 보면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항상. 이 박스에서 보면 A, B, C, D가 있는데 박스의 그 표 바로 밑에 A 부문과 B 부문에 집계된 제조간접원가는 24만 원. 얘가 24만 원이죠. 여기서 발생한 게 24만 원. 그렇죠? 얘가 여기서 발생한 건 20만 원이죠. 이 문제는 C와 D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는 아예 없다라는 전제하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예 없다는 거야. 문제 제시가 안 돼 있어. 그런데 만약에 C부문, D부문에서 발생한 자체적으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 지금 12만 원과 97,500원 합쳐서 21만 7,500원 계산한 것은 오로지 뭐예요? 보조 부문으로부터 배분받은 원가일 뿐이지 C부문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는 더해주지 않은 금액이니까 그것까지 더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 제시 안 돼 있으니까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문제를 풀 수밖에 없었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45번 문제. 45번이 시간은 좀 많이 걸리죠. 이렇게 됐네? 없어. 잘 됐어요. 예. 그래요. 원래는 여러분 이제 나눠준 프린트물에는 있죠. 그래 문제 풀 때는 없는 게 더 낫죠. 자, 45번 보면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주식회사 대한은 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며 노무시간이 제조간접원가의 배부 기준이에요. 변동 제조간접원가든 고정 제조간접원가든 똑같이 공이 전부 다 직접 노무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합니다. 자, 예산 수립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해서 첫 번째 박스를 보니까 제품 단위당 표준 직접 노무시간은 2시간이고 표준 임률은 시간당 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원가 계산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게 2시간이 SQ 그쵸? 그리고 노무 원가에 우리가 SP가 2,000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제조간접원가 예산액이 6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6만 원은 고정원가일 테니까 고정 제조간접원가의 예산일 테고 그쵸? 자, 표준 직접 노무시간당 1,200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1,200원이 바로 변동 제조간접원가의 표준 배부율일 거예요.
자,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를 위한 연간 기준 조업도는 제품 생산량 300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가 바로 그 위에 있는 6만 원이 고정 제조간접원가 예산이니까 배부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그렇죠? 자, 그리고 밑에 한편 X 1년 만에 원가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해서 변동 제조간접원가의 능률 차이가 12,000원 불리하고 고정 제조간접원가의 조업도 차이가 4,000원 유리하대요. 자, 문제 물어보는 게 직접 노무원가의 능률 차이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일단 이 문제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많이 본 거 같죠? 이 문제 아마 다른 선생님들이 푸셔도 많이 풀었을 텐데 2011년 회계사 기출 문제랑 거의 90%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자주 풀어드리는데 그 문제는 물어본 게 달랐어요. 지금 이 문제는 직접 노무원가의 능률 차이 물어봤는데 그 문제는 직접 노무원가의 실제 임률 요 AP 얼마였는지 푸는 문제가 있었어. 그게 2011년 회계사 기출이에요. 그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예요. 그럼 앞에 나왔던 문제들은 뭐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랑 지금까지 풀었던 모든 문제가 다 기출 문제입니다. 다 똑같아요. 자, 여러분 직접 노무원가의 능률 차이를 물어봤으니까 우리 요거 계산하려고 하잖아요. 요거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문제 읽으면서 파악한 게 벌써 직접 노무원가 표준 시간 몇 시간? 2시간. 그쵸? 그리고 표준 임률 얼마? 2,000원. 2,000원은 여기도 그대로 2,000원인 거죠? 그대로 2,000원이에요. 그대로 2,000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해놓고서는 우리가 능률 차이 이건 답이야. 없는 거예요. 이거 물어보는 거죠. 자, 능률 차이 계산하려고 하면 보세요. 여기 들어가는 건 뭡니까? 우리가 실제 직접 노무 시간, 실제 투입한 노무 시간, 그렇죠?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건 뭐예요? 실제 생산량이죠. 서로 달라, 그렇죠? 얘도 모르고 얘도 몰라요. 그러면 이 차이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 뭔가 변동 제조간접원가, 고정 제조간접원가의 자료를 준 것들이 여기 우리가 직접 노무원가 차이 분석을 하기 위한 자료를 제시해 준 걸 거야 하고 위로 넘어가는 거죠. 위로 가봤어. 변동 제조간접원가로 가봤습니다. 자, 변동 제조간접원가는 뭐예요? 2시간 1,200원. 거기 나와 있죠? 예산식에 나와 있는 우리가 노무 시간당 1,200원씩 변동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해 줘. 이게 1,200원이라는 것만 다를 뿐이지 사실 똑같잖아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1,200원, 1,200원만 다르고 2시간. 그쵸? 여기 들어가는 거 실제 직접 노무 시간. 여기 들어가는 거 우리가 실제 생산량.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변동 제조 간접 원가의 능률 차이는 12,000원 분리. 여러분, 요거는 제시해 줬어. 12,000원 분리. 그럼 요거 제시해 줬다고 해서 우리가 요 빈칸을 알 수가 있나요? 몰라요. 왜냐면 요 빈칸이 같은 거면 계산이 가능한데 다르잖아. 여기는 실제 생산량이고 여기는 실제 노무 시간이야. 이 실제 노무 시간은 실제 생산량 곱하기 한 개 만들 때 들어가는 실제 노무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지수가 2개예요, 사실은. 모르니까 이제 마지막 고정 제조간접원가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럼 올라가 보면 뭐예요? 자, 고정 제조간접원가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예산이 6만 원이야. 그리고 유일하게 나오는 거죠. 우리 차이 분석할 때 표준원가 계산의 차이 분석할 때 우리가 직접 재료원가부터 시작해서 고정 제조간접원가까지 차이 분석할 때 유일하게 나오는 기준 조업도 여기서만 나오죠. 300개. 300개로 나눠준다고요. 그렇죠? 300개로 나눠줘서 한 개당 200원씩 배부해 줄 거야 라고 했었던 거죠. 근데 문제에서 조업도 차이가 4,000원 유리하다고 한 거죠. 여기도 200원이라고요. 여기도 200원. 그렇죠? 여기도 200원. 그리고 여기도 200원. 요거 300개 6만 원에서 조업도 차이가 4,000원 유리하니까 여기는 6만 4,000원. 그럼 얘 알았죠? 200으로 나눠주면 이제 알았어요. 320개. 320개를 생산했다는 거죠. 알았죠, 여러분? 320개를 생산했습니다. 그럼 320개 생산했으면 여기 값이 나오고 우리가 능률 차이 반영하면 78만 원 나오고 그러면 실제 투입한 노무 시간이 나오겠죠? 실제 투입한 노무 시간이 650시간. 그럼 다 됐죠? 650시간. 320개. 그쵸? 그러면 우리가 능률 차이 계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 풀자고요. 보세요. 노려보면서 풀어. 자, 보세요. 저랑 같이 보세요. 제가 보라는 데를 이제 프린트물에. 자, X 1년 말에 원가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해서 이것만 볼 거야. 변동 제조 간접 원가의 능률 차이가 12,000원 불리합니다, 여러분. 그쵸? 근데 문제 물어보는 게 직접 노무원가의 능률 차이는 얼마인가 물어봤죠? 답은 2번 아니면 5번이죠, 무조건. 답은 무조건 2번 아니면 5번이야. 찍으면 시간 없으면.
당연한 거지. 여러분 보세요. 변동제조간접과 고정제조간접과 직접 노무 원가의 배부 기준인 노무 시간 기준으로 변동제조간접과랑 고정제조간접과도 다 배부하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이 뒤에 직접 노무 원가는 여기 오는 게 임률이고, 그렇죠? 임률이고 여기는 뭐예요? 배부율이죠. 얘네 둘을 결정해 놨을 뿐이지 나머지 이 앞에 실제 생산량, 표준 시간, 실제 생산량, 표준 시간, 여기 실제 노무 시간, 실제 노무 시간 똑같다고요. 그런데 변동제조간접원가의 능률 차이가 12,000원 분리하면 당연히 직접 노무원가의 능률 차이도 무조건 분리지. 얘가 유리할 수 있어요? 없죠. 자, 계산 안 해도 계산이 제일 오래 걸렸던 문제잖아요. 계산 안 해도 2번 아니면 5번이야. 그러면 사실 여기까지 갔으면 그냥 더 찍을 수 있어. 보세요. 자, 여기 보라고. 우리가 변동제조간접원가의 능률 차이가 12,000원 분리. 그런데 변동제조간접과 배부율이 1,200원이야. 근데 그 위에 봤더니만 첫 번째 박스에서 자, 노무원가의 표준율은 시간당 2,000원이야. 1,200원이 변동제조간접과 배부율인데 12,000원 분리? 그러면 그냥 2만 원 분리. 이렇게 풀면 안 돼? 이렇게 풀어도 돼. 자, 정확하게 좀 더 여러분 이해하려면 이거죠. 우리가 보세요 한번. 이게 더 중요해. AQ 곱하기 AP.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동제조간접원가예요. 변동제조간접원가인데 변동제조간접원가에 여기 AQ 곱하기 SP와 SQ 곱하기 SP가 얘가 능률 차이인데 이 능률 차이가 얼마라고 했어요? 12,000원 분리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AQ, SP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 밖에 모르냐면 여기 배부율 1,200원 밖에 몰라요. 배부율 1,200원 밖에 모른다고. 그럼 보세요. 그냥 여러분 이 2시간도 필요가 없어. 2시간도 필요 없고 여기는 뭐가 오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실제 노무 시간이 오는 것이고 여기는 뭐가 오는 겁니까? 제가 항상 외워두면 더 좋다고 했는데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노무 시간이 오는 겁니다.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노무 시간. 그쵸? 그러면 요 12,000원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면 AQ 곱하기 SP와 SQ 곱하기 SP의 차이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주는 거잖아요. 그럼 뭐야 얘는 항상 AQ 마이너스 SQ 곱하기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1,200원이에요. 그러면 요 AQ 마이너스 SQ 얘가 뭐냐면 이 AQ가 실제 노무 시간이고 요 SQ는 그냥 SQ 2시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요 SQ는 뭐냐면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노무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얘가 무조건 10시간이야. 구할 필요가 없어. 10시간이라는 거 알았죠? 그러면 직접 노무원가 뭐예요? AQ 곱하기 AP, AQ 곱하기 SP, SQ 곱하기 SP야. 근데 이 능률 차이를 계산하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예요? 배부율이죠? 배부율이 아니라 임률이죠. 임률이 얼마라고 했냐면 2,000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임률이 2,000원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능률 차이 뭐예요? 얘도 당연히 AQ 마이너스 SQ 곱하기 2,000원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AQ 마이너스 SQ가 뭐라고? 얘가 10시간이라니까. 10시간. 그쵸? 이렇게 풀면은 뭐야? 20초면 풀잖아. 이거 뭐 이러고 있어요. 그쵸? 이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풀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냥 이 문제는 손도 안 대고 1,200원? 배부율 1,200원인데 12,000원 분리? 2,000원 임률? 2만 원 분리야. 이렇게 푸는 거야. 아니 공부할 때는 이렇게도 풀어보고 교수님이 출제 의도는 이거였겠죠. 그렇겠지만 이렇게 풀면 더 빨리 풀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서는 무조건 빨리 푸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냥 2번 찍으면 2번 찍은 거 아니야. 찍은 거 아니죠. 2번이라고 하면 그게 정확하게 알고 푼 겁니다. 요 문제랑 아까 전에 봤었던 종합원가 계산 문제가 제일 조금 어려웠던 문제 같고요. 나머지 또 뒤로 갈수록 제가 어저께 풀어볼 때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풀어봤는데 쉬운 거예요. 그럼 뒤에는 좀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있나?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쉬워져. 그래서 되게 쉬웠던 문제예요. 46번 보면 대안은 단일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 X 1년 초에 영업을 개시했고 한 해 동안 총 4,000개를 생산해서 3,000개 판매했습니다. 초에 영업 개시했고 4,000개 생산해서 3,000개 판매했으니까 기초 제품 없는 상황 하에서 기말 제품이 1,000개가 남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기초 및 기말 제공품 없고 단위당 판매 가격은 3,600원이라고 하고 있고 X 1년에 발생한 원가 정보는 다음과 같다 해서 고정원가랑 변동원가를 구분해 가지고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 판관비 나와 있는데 유일하게 안 알려준 게 고정원가인데 제조간접원가, 즉 고정제조간접원가 금액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자, 대안의 X1년 변동원가 계산하에 순이익이 440만 원이라면 전부원가 계산하에 순이익은 얼마인가? 즉 뭐예요? 변동원가 계산과 전부원가 계산의 이익 차이를 조정해 보라는 문제죠. 그럼 우리는 아직도 표준원가야? 자, 넘겨보면 자, 우리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잖아. 변동원가 계산의 순이익을 440만 원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기초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는 빼주고 기말재고 자산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는 더해주면 우리가 전부원가 계산하에 순이익이 도출되는 것인데 이 과정하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를 넣어보면 여기 440만 원이라고 알려줬고 그 다음에 기말재고 자산 몇 개? 4,000개 생산해서 3,000개 판매했으니까 1,000개가 남아있고 그렇죠? 그리고 고정제조간접원가를 안 알려줬죠? 얘 계산하라는 문제거든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생산량은 총 4,000개니까 4,000개로 나눠준 게 바로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분일 거예요. 그러면 얘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얘만 알면 쭉 밑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전부원가 계산의 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건데 얘를 알려주는 것을 뭘 가지고 알려준 거예요? 이 변동원가 계산의 얘가 440만 원이라는 거 가지고 알려준 거죠. 왜냐하면 문제 읽어보면 세 번째 줄에 판매 가격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판매 가격이 나온 것은 이 변동원가 계산의 이익 440만 원이 어떻게 돌출된 건지를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뒤에 우리 객관식 이제 문제를 시험장에 들어가서 푸는 단계가 되면 뒤에 있는 12분서까지도 그냥 다 끌어당겨서 원래 변동원가 계산 12분서 관련원가 다 하나의 주제잖아. 다 하나의 주제입니다. 다 그냥 끌어다가 같이 공부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 440만 원은 뭐예요? 우리 12분석에서 이익식은 변동원가 계산의 이익은 단위당 판매 가격에서 판매 가격 얼마? 판매 가격 3,600원에서 변동원가 총 얼마예요? 거기 600원, 500원, 300원, 400원까지 변동판관비까지 다 합치면 1,800원. 그렇죠? 곱하기 몇 개를 팔았어요, 우리가? 3,000개를 판매했죠? 여기서 빼기 뭐예요? 고정 제조간접원가랑 고정 판관비 빼주면 되는데 고정 판관비를 얼마라고 했냐면 4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한 값이 바로 440만 원이라는 거니까 여기 뭐예요? 고정 제조간접원가 금액이 얼마인지 쉽게 도출이 가능하죠? 그러면 여기다 대입해주면 전부원가 계산의 이익 쉽게 나오겠죠?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쉽죠? 이것도 넘겨서 47번. 자, 대안은 최근에 신제품 X의 개발을 완료하고 시험적으로 50개를 생산하였는데 회사가 처음 50개의 신제품 X를 생산하는 데 소요된 총 노무 시간은 500시간이고 직접 노무 시간당 인율은 200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신제품 X의 생산에 소요되는 단위당 직접 재료 원가는 우리가 900원이고 단위당 제조 간접 원가는 800원이래요. 총 생산량 200개에 대한 우리가 200단위에 대한 신제품 X의 단위당 예상 원가는 3,320원입니다. 자, 누적 평균 시간 학습 곡선 모형이 적용된다면 학습률은 얼마인지 학습률, 역으로 학습률을 추정하라는 문제죠. 그러면 우리가 총 생산량 200개를 생산할 때 예상되는 단가가 원가가 3,320원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전에 봤었던 거랑 약간 비슷한데 얘가 3,320원이래요. 3,320원이 얘가 가지고 3,320원이 총 예상되는 원가인데 이 3,320원이 뭐로 구성되어 있겠어요? 당연히 아까 전에도 비슷한 거 봤는데 단위당 직접 재료원가, 단위당 직접 노무원가, 단위당 제조간접원가로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3,320원에서 단위당 직접 재료원가는 900원이고 단위당 제조간접원가는 800원이라고 900원, 800원을 알려줬어요. 그럼 빼주면 남은 게 이 금액이 뭐예요? 단위당 직접 노무원가가 되겠죠. 이게 단위당 직접 노무원가라고요. 학습 곡선 모형은 어디에 영향을 미칩니까? 직접 노무원가 향상 영향을 미치고 만약에 변동 제조간접원가가 노무시간 기준으로 배분된다고 한다면 변동 제조간접원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 문제 여기 이렇게 계산해서 단위당 직접 노무원가가 1,620원이라는 거 알았으면 200개를 생산하기 위한 총 노무원가가 얼마인지
있죠. 그쵸? 왜냐면 1620에다가 200개 곱해주면 32만 4천 원 나오는데 이게 바로 200개 생산하는 데 들어간 총 직접 노무 원가야. 요 32만 4천 원이라는 총 직접 노무 원가는 뭐예요? 시간당 임률 곱하기 200개 생산하는 데 들어간 총 노무 시간입니다. 그쵸? 그럼 200개로 나눠주면 1620시간 나오죠? 이 1620시간이 뭐예요? 학습 곡선 모형에서 우리가 총 200개까지 생산하는데 들어간 누적 총 노무 시간. 여기죠? 1620. 끝났죠? 뭐냐면 50개 처음에 생산했습니다. 우리 항상 배치 생산한다고 생각해야 되죠? 1배치라고 생각해야 되고 50개에서 100개로 2배. 1배치에서 2배치로 이렇게 2배. 그쵸? 100개에서 200개로 2배치에서 4배치로 이렇게 2배 증가할 때 우리가 총 200개 생산하는데 1620시간 들었으니까 뭐로 나눠줘야 돼요? 200으로 나눠주는 거 아니죠? 4로 나눠주죠. 4로 나눠주면 1배치당 405시간이 들었다는 것이고 학습률이 얼마인지 지금 모르겠지만 500시간에 시작해서 학습률 두 번 곱했더니만 405시간이 나왔으니까 계산기를 어떻게 하면 돼요? 405 나누기 500 한 다음에 루트 씌워주면 우리가 학습률이 나오겠죠. 쉬운 문제죠. 다 쉽다 그러면 기분이 나쁘시죠. 48번 문제 볼게요. 어, 48번 문제도 원가 조업도 12P 분석, 뭐 영업 레버리지도 안전 연결 가지고 이론 문제 내든 기존까지 나왔었던 문제들에서 나왔었던 보기들 그대로 거의 응용해서 다시 섞어서 나온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12P 분석과 영업 레버리지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했는데 아래 보기에서 변동되는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자, 1번 단위당 공원이익이 커지면 손익분기점은 낮아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단위당 공원이익은 판매 가격에서 변동원가 뺀 거니까 단위당 공원이익이 낮아지는 상황은 둘 중에 하나죠. 가격이 올라가거나 변동원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가도 변동원가가 떨어져도 뭐예요? 조금만 팔아도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게 되죠. 나머지 다른 조건들이 일정하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1번은 우리가 맞는 것이고 2번 보면 공원 이익이 총 고정원가보다 클 경우에는 이익이 발생한다. 이건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죠. 그렇죠? P 마이너스 V 곱하기 Q 이게 공원이익이라고. 여기서 고정원가 빼면 이게 이익인데 그렇죠? 얘가 공원이익이고 얘가 고정원가인데 당연히 공원이익이 고정원가보다 크면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고 같으면 손익분기점인 것이고 그렇죠? 자, 3번 보면 생산량과 판매량이 다른 경우에도 변동원가 계산에 손익분기점은 변화가 없다. 뭐예요? 우리가 변동원가 계산은 우리가 무조건 뭐예요? 변동원가 계산의 이익은 판매량의 함수지 생산량이 전혀 개입하지 않아요. 그렇죠? 생산량이 전혀 개입하지 않아. 전부원가 계산에서는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익이 증가하고 초변동원가 계산에서는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운영 비용이 증가해서 이익이 줄어들지만 변동원가 계산은 오로지 판매량의 함수이기 때문에 생산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손익분기점도 변화가 없죠. 자, 4번 영업이익이 0보다 클 때 고정원가가 감소하면 영업 레버리지도는 낮아진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서 분석해 볼 수 있겠지만 그림으로 보는 게 그림으로 계속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거죠. 이게 조업도 수준이에요. 조업도 수준. 즉 여기서 이제 판매량이 되겠죠. 조업도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서 뭐냐면 원가랑 수익 어떻게? 자, 원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수익은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수익 곡선이고 요거의 기울기가 가격이고 그렇죠? 요거의 기울기가 변동원가고 얘가 이제 고정원가인 거죠. 고정원가. 요 상황하에서 얘가 손익분기점인 거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4번 영업이익이 0보다 클 때라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 시점이 어떤 시점이에요? 이 정도 시점이에요. 이렇게 여기 있는 이 시점이에요. 이 상황하에서 고정원가가 감소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고정원가가 감소하면 얘가 감소하는 거죠. 얘가 요 금액이 감소하는 겁니다. 고정원가 감소하면 어떻게 이 원가 함수가 원가 그래프가 어떻게 바뀝니까? 이렇게 내려오죠. 그럼 뭐예요? 우리 항상 그거 알고 있잖아. 손익분기점 부근에서 영업 레버리지도는 가장 크고 손익분기점으로부터 멀어지면 영업 레버리지도는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 여기 손익분기점이 여기였는데 손익분기점이 이렇게 뭐예요? 지금 현재 시점 뭐예요? 이렇게 멀어졌잖아요. 더 멀어졌어. 손익분기점이 더 멀어졌으니까 영업 레버리지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5번도 똑같이 보면 영업이익이 0보다 클 때
안전 한계율이 높아지면 영업 레버리지도는 높아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안전 한계율이 높아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안전 한계율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안전 한계율은 자, 매출액에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빼준 것을 지금 현재 시점에 매출액으로 나눠준 거잖아요. 안전 한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매출액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매출액이 증가하는 상황.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매출액이 이 시점이었는데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조업도 즉 판매량이 더 증가하는 것이니까 오른쪽으로 더 이렇게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손익분기점으로부터 더 멀어지니까 영업 레버리지도가 낮아지겠죠. 자, 49번 볼게요. 자, 대안은 동일한 직접 재료 X를 사용해서 두 가지 제품 A와 B를 생산 및 판매하는데 자, 대안이 생산 판매하고 있는 각 제품의 단위당 판매 가격, 변동 원가 및 공원 이익에 관한 자료이다 해서 예쁘게 나와 있어. A, B 판매 가격 나와 있고 변동 원가가 나와 있고 그쵸? 밑에 단위당 공원 이익이 나와 있습니다. 자, 대안은 공급 업체로부터 직접 재료 X를 매월 최대 4,000kg까지만 구입이 가능해. 직접 재료 X의 구입 가격은 킬로그램당 80원인 그쵸? 대안의 각 제품에 대한 매월 최대 시장 수요량이 800개와 400개예요. 대안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공원 이익은 얼마인가? 뭐예요?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이죠. 최적 생산량 배합 결정하라는 거예요. 자원이 뭐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보통 이제 기계 시간, 노무 시간 이런 게 많이 나오고 가끔씩 이렇게 재료량이 제한되어 있어요. 재료를 더 이상 구입할 수 없어. 재료는 우리가 총 4,000kg까지만 구입 가능해. 그러면 재료를 우리가 똑같은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면 재료 사용량당 1kg당 공원이익이 높은 애를 먼저 생산해야 되는 거죠. 문제 되게 간단합니다. A, B 그냥 단위당 공원이익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근데 문제 약간 꼬운 건 뭐예요? 우리가 재료를 몇 킬로그램 쓰는지. 보통 기계 시간 우리가 노무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한다면 제품 한 단위 생산되는데 기계 시간이 얼마큼 사용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이거를 그냥 꼬은 거죠. 재료를 몇 킬로그램 쓰냐는 거예요. 거기 보면 직접 재료 원가가 A는 32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재료 X의 구입 가격은 킬로그램당 80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320원이라는 직접 재료 원가를 80원이라는 킬로그램당 가격으로 나눠주면 4kg 그쵸? 똑같은 방식으로 B 계산해 보면 한 개 만드는데 5kg의 재료가 쓰인다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다 끝났죠, 이제. 다 끝난 거야. 뭐야? 자, 520을 우리가 4kg으로 나눠주면 재료 사용량당 공원이익, 즉 재료 1kg을 사용했을 때 A는 130원의 공원이익이 발생하고 B는 120원의 공원이익이 발생하니까 재료가 아니지. 제품 A를 먼저 생산하고 남는 시간을 투입해서 B를 생산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외부 우리가 수요량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외부의 제한된 자원이죠. 제한된 상황인 거죠. 뭐냐면 수요량보다 더 만들어봤자 팔리지 않으니까 그거까지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재료 사용량을 4,000kg으로 우리가 보면서 생산량을 결정해 보면 A부터 먼저 생산할 건데 수요량이 800개니까 800개 생산해요. 그러면 그때 재료는 4kg 곱해서 총 3,200kg을 사용하는 거죠. 남은 재료는 이제 800kg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서 한 개 만드는데 5kg이 들어가니까 5kg을 나눠주면 160. 자, 회사의 최대 공원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800 곱하기 520 더하기 600 곱하기 160 계산해도 되고 3,200kg 곱하기 130 더하기 800kg 더하기 120 이렇게 계산해도 되죠. 네. 자, 마지막 문제. 딱 1시간 정도 생각했어요. 딱이네. 너무 좀 쉬웠어가지고 30분이면 끝나는 거 아닌가? 여기 오는데 2시간인데 제가 수원에서 오는데 2시간인데 30분 찍으러 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1시간은 찍네요. 자, 대안의 분권화된 사업부 A와 사업부 B는 이익 중심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부 A에서 생산되는 제품 X는 사업부 B에 대체하거나 외부 시장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사업부 B는 제품 X를 주요 부품으로 사용해서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공급처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부 A는 10,000개 단위의 제품 X를 전부 외부 시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10,000개를 전부 다 외부 시장에 판매하고 있고 B는 5,000개의 제품 X를 단위당 84원에 외부로부터
구입하고 있습니다. 사업부 A에서 생산되는 제품 X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해서 외부에 10,000개 파는데 한 개당 90원에 팔고 있고 만드는 데 들어가는 변동 원가, 자 뭐야? 변동 제조 원가랑 변동 판매비와 관리비까지 포함한 겁니다. 변동 원가가 60원입니다. 연간 고정 원가는 200만 원이고 최대 생산 능력이 10,000개인데 10,000개를 다 판매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 개라도 대체하려면 당연히 외부 시장에 판매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대안은 사업부 B의 생산에 필요한 5,000 단위의 제품 X의 사내 대체를 검토하고 있는데 사내 대체를 할 경우 사업부 A가 단위당 20원의 변동 판매비와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면 사업부 A가 사내 대체를 수락할 수 있는 최소 대체 가격은 얼마인가? 쉽죠? 최소 대체 가격 물어봤는데 최소 대체 가격은 뭐예요? 항상 단위당 증분원가, 그렇죠? 단위당 증분원가에다가 뭐 해줘요? 기회비용을 반영해서 더해줘야 되는데 이 기회비용도 뭐예요? 단위당 기회비용입니다. 단위당 기회비용. 그럼 기회비용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수량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럼 기회비용을 먼저 총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사내 대체하게 되면 외부 시장의 판매 포기 때문에 공원이익이 감소하는데 그게 뭐예요? 판매 가격 한 개당 90원에서 변동원가 60원 빼면 단위당 공원이익이 30원인데 5,000개를 우리가 대체하게 되면 5,000개를 외부 시장에 다 못 팔게 되니까 곱해주면 15만 원이고 그렇죠? 15만 원. 그럼 뭐야? 기회비용은 여기죠? 15만 원인데 우리가 대체를 이렇게 해야 돼요? 5,000개 해줘야 되니까 30원이 될 거고 증분비용 단위당 증분비용 얼마예요? 우리가 원가는 단위당 원가는 60원인데 변동원가는 변동 판관비는 사내 대체하다 보니까 마케팅은 안 할 거 아니야 서로 그쵸? 판관비 안 들어가서 60원에서 20원 뺀 40원일 거예요. 그러면 40원 더하기 30원에서 70원. 최소 대체 가격 문제도 가장 쉬운 유형으로 나온 겁니다. 이보다 더 쉬울 수는 없죠. 그래서 원가 파트 문제가 6문제, 관리계 파트 문제가 4문제 나왔고 관리계 파트가 더 쉬웠고 원가 파트 풀다가 그럼 관리계 파트를 어렵게 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관리계는 더 쉬웠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쉬웠고 이 정도로 나오면 당연히 8문제 정도는 맞춰야 되고 제 생각에는 재무 얘기를 안 풀어봤구나. 제가 재무 얘기를 안 풀어봤는데 원가부터 먼저 푼 분들이 유리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재무 얘기를 안 풀어봤어. 하여튼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